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원공사가 진행된 미륵사지 석탑이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품에 되돌아왔습니다. 꽃샘 추위 속에서도 봄꽃이 곳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리며 계절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두꺼운 벽체 속에 갇혀있던 익산의 자랑 미륵사지 석탑이 길고 긴 복원 작업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붕괴를 막기 위해 일제가 덧댄 시멘트를 말끔히 벗겨내고 기존의 석재를 재활용해 원형에 최대한 가깝게 재단장했습니다. 백제 문화의 신비로움이 서려 있는 석탑의 위용에 관람객들은 연신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근데 원래 탑이 6층이었을까? 아니지. 그러면 9층이야. 왜 9층이었을 것 같아? 뭘로 알 수 있을까? 저기 9층으로 되어 있었어. 문화재 답사를 온 아이들은 백제 무왕과 석탑에 얽힌 설화에 귀를 기울이며 1500년 전 역사 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10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 일본이 망쳤던 문화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뻐요. K리그 수준은 아니지만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하는 K3 리그도 전주에서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푸릇푸릇 자라난 잔디 위에서 선수들은 겨우내 감춰놨던 기량을 뽐냈고 관중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개막전이어서 날씨도 좋고 친구랑 같이 왔는데요. 오늘 전주 시민 축구단이 안 다치고 꼭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삭막했던 도심과 산, 들에도 봄꽃이 새롭게 피어났습니다. 수줍은 표정의 봄의 전령 매화는 상춘객의 마음을 뒤흔들고 활짝 피어난 개나리는 보는 이의 마음을 노란 봄빛 속으로 빠뜨립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내에서만 놀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보니까 꽃도 보고 날씨도 좋고. 꽃샘 추위가 물러나면서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 이미 남녘을 화사하게 물들인 벚꽃의 물결은 일주일 뒤 도내에 도착해 4월 초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이은 제2축구종합센터를 추진하면서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국 8개 시군이 2차 심사를 통과했는데 도내에서는 장수군이 포함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장수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전국 시군의 치열한 경쟁 속에 장수군이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장수군은 서류 심사에 이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차 프레젠테이션도 넘어섰습니다. 예, 현재 2차 심사 결과 8개 지자체가 결정이 됐고요. 향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종 현장 실사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장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 속도입니다. 장수군의 축구종합센터 예정지는 임야와 초지로 형질 변경이 쉽고 민원 우려가 없으며 이미 매입 약속까지 받아놨습니다. 군수 역시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정도로 열의도 높습니다. 축구협회가 채택을 해준다면 바로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다 돼 있고 행정 절차 동안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구훈련지로서 적합성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폭염이나 열대야 같은 극단적 날씨가 없고 산악훈련 인프라와 온천 등 연계 시설도 훌륭합니다. 회복이나 재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성이 되어 있고 최적의 환경에서 공기도 좋고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기에 전국 어디에서도 3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역시 강점입니다. 물론 준비 기간이 길었던 용인과 김포 등 경기권 도시들의 경쟁력이 높긴 하지만 현 정부의 균형 발전 기조는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이 NFC 유치를 통해 새로운 축구 성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남원의 한국음료라는 음료수 회사에서 노사 갈등으로 노조원 5명이 보름 넘게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음료의 모 회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G생활건강인데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허연우 기자입니다. 여의도 LG 본사 앞 작은 천막. 6달째 파업을 하고 있는 남원 한국음료 노동자들의 농성장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보름이 훌쩍 넘었습니다. 쓰러져서 죽든 말든 너네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기네들은 우리 한국음료 인정 못하니까 노동조합 인정 못하니까
한국음료 노동자들이 집단 단식에 나선 이유는 노조 활동을 인정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 항상 듣던 얘기고요. 그런 행태를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은 노동조합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조 사무실 설치와 전임자들의 타임오프제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사측이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감시를 위해 사내 CCTV를 10개에서 70개로 늘렸고 노조를 탈퇴하라는 회유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CCTV는 업무상 설치했고 다른 주장들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생산 현장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생산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서로 알도록 하는 거죠. 노조는 모기업인 LG생활건강의 직원이 한국음료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LG 측은 한국음료와 노동자들이 직접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름을 넘긴 단식 속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음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시외버스 업계가 절반 가까운 노선을 추가 감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영일 도의원은 최근 시외버스 업계가 전라북도의 46개 노선 82회 운행을 줄이겠다고 신청했다며 받아들여질 경우 1년 만에 102개 노선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수업계는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이유로 전체 237개 노선 가운데 56개 노선 121회 운행을 이미 감축해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내 택시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현행 2,8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오른 3,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물가와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택시업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 신규 공급량이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어 논란입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시중규 보증 공급 계획은 3,075억 원으로 지난해 신규 보증 공급량보다 9억 원 축소돼 군산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인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작년에도 신규 보증을 목표 대비 4% 이상 초과 공급한 바 있다며 올해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질산염 등으로 유발되는 2차 미세먼지 오염원이 많다고 보고 당초 40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노후 경유차 13만 5천 대를 향후 10년 안에 조기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감축을 도정의 주요 현안으로 삼아 중점 관리하고 정부의 1차 추경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한편 시군별 사업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탑승객이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시내버스 113개 노선 270대 무선 인터넷 접속 장비를 설치해 다음 달부터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누구나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오는 7월에는 추가로 530대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약 사고 예방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2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정읍과 김제, 진안, 부안 지역 농촌에 농약 안전 보관함 1,600여 개를 추가 설치하고 정신건강치료비 2,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